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 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6,000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64명 정도가 나왔네요. 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890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수는 109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파우치 국장이 나와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섣부르게 좀 일찍 판단을 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났다고 하는 거 이거 조심해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선언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이 롱 코비드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좀 이제 후유증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롱 코비드가 미국에 있는 이런 보건을 좀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끝내는 거 이거 선언을 좀 이게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WHO 있지 않습니까? 이 WHO에서는 이 오미크론 변이 새로운 이 하위 변이 300여 개 정도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퍼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올 겨울에도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좀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온 뒤로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선포가 된 뒤로부터 이 흑인 있지 않습니까? 흑인들 그리고 좀 유색인종들 뭐 히스패닉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사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white people 그러니까 이 백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많이 걸려가지고 사망자들 수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전세가 역전이 됐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도 쓰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이런 이 백인들 있지 않습니까? 백인들이 좀 더 심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돼가지고 조심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백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지금 사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번 걸리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의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올겐들이 3년에서 4년 정도 더 빨리 늙는다. 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것을 또 들어보니까 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종의 감기인 건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사람의 장기까지 더 빨리 늙게 한다고 하니까 웬만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는 게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올 겨울이 좀 마지막으로 위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좀 잘 넘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추워지기 전에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가지고 실내 안에서는 웬만하면 마스크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가 아마도 내년 2월 달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날 것 같다. 이 비상 사태를 그만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내년 2월 달쯤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이더라도 계속해서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점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가 238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푸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일리글리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유크레인의 4개의 주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점령을 하면서 여기는 이제부터 러시아 땅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4개의 지역에 대해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 머셜 러를 지금 선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계엄령을 선포를 한 뒤에 여기에 사는 주민들한테 좀 대피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유크레인에서는 이것은 선전용에 불과하다. 너네들이 지금 쳐들어와 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그냥 선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유크레인이 반격을 엄청나게 잘 하게 되면서 이 러시아 군인들, 특히 이 하르키우에 있는 이 러시아 군인들이 퇴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전투들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계속 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다가 이제 겨우 지금 조금씩 러시아가 다시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퇴각을 하면서 이제는 유크레인에 있는 이런 발전소 같은 곳들, 이런 전력망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미사일을 떨어뜨리면서 지금 유크레인에 있는 전력망 한 30% 정도가 파괴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유크레인의 11개 주에서 한 1160여 곳에서 이제 정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들한테까지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전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이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유크레인에서 러시아를 반격을 엄청나게 잘 하면서 이제 잘 싸워주고 있다가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엄청나게 쏴가지고 이제 민간인들까지 좀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에서 미사일 같은 게 좀 많이 떨어졌나 봐요. 재고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이 이란제, 이 가미가제 드론이라고 하죠. 이 자살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유크레인이 러시아가 쏜 이런 이란제 카미가제 드론을 대략 한 230여 대 정도를 격추를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러시아에서는 우리 러시아제 무기만 쓰고 있다. 이란에서는 무기 같은 거 제공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란을 본다고 하면은 이란은 러시아에 이렇게 가미가제 드론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미사일까지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조금씩 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지금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계속 공급을 해주면서 이 이란 핵 협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핵 협상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러시아 이 전략 폭격기 있지 않습니까? 이 전략 폭격기 2대가 알라스카 방공 식별 구역에 이렇게 좀 들어왔다고 하네요. 들어오자마자 미군에서는 F-16 이제 2대를 이렇게 발사를 해가지고 출전을 해가지고 그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간땡이가 배 밖으로 튀어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서 유크레인에다가 지금 인공위성 인터넷을, 스타링크 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 인터넷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매월 이 스타링크는 한 2천만 달러 정도를 계속해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미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제시를 한 엄청난 금액은 아니고 딱 적당하게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줘야 하지 않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중간 선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다음 달에 이루어질 이 중간 선거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계속해서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이 비축유 1,500만 배럴을 더 방출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죠. 인플레이션이죠. 이 물가 때문에 뭐 저 역시 엄청나게 지금 타격을 입거든요. 이 인플레이션, 이 물가 때문에 크레딧 카드 빚 있지 않습니까? 크레딧 카드 빚이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이 유튜브의 수익도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유튜브보다 훨씬 더 덜 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심해지면서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비축률을 더 풀겠다라는 그런 소리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오른 이유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감산 있지 않습니까? 이 오펙 플러스에서 매일같이 200만 배럴씩 이제 감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뒤로부터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올랐죠. 한때 이제 100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내려간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엿먹인 곳이 바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이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런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보류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검토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대한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영국의 이 여성 총리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성 총리 이 트러스가 지금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영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 이 시민들이 이제는 좀 내려오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영국의 시민들 80% 정도는 여성 총리가 이제는 좀 내려왔으면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또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성 총리가 이제 퇴임을 하는 것은 퇴각을 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영국의 이 물가 상승률을 본다고 하면은 지난 9월달에 10.1%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1982년도 이후로 최고로 지금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여성 총리 트러스가 이제 취임을 한 뒤로부터 계속해가지고 물가가 더 심하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가를 잡아야 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 총리가 나와가지고 경기를 부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풀겠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전 세계적으로 이 경기 침체가 올 뻔했거든요. 올 뻔하다가 그것을 이제 또 걷어들이면서 이제 약간 지금 좀 안정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영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서 이란 안에서는 이런 드론을 가지고 시위를 진압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복 경찰들 있지 않습니까?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계속해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탄압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시위를 하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서방의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지금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에서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홍수가 나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 또 3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또 안타까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소폭 오르고 있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이렇게 조금 내려가면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금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다시 이렇게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죠.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괜찮게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 잘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은 또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에서는 이제 오는 11월 달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또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FOMC를 통해 가지고 아마도 다음 달 11월 달에도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올해 마지막 12월 달 FOMC를 하면서 그때도 금리를 올리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마도 0.75%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계속해가지고 자이언트 스텝으로 지금 계속 쭉 하고 있거든요. 자이언트 스텝으로 12월 달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가 4.75%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일반인들이 쓰는 이런 금리는 훨씬 더 비쌉니다. 이제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 쬐기는 계속 될 것 같고요. 네, 미국 주식시장도 좀 나쁠 것 같고, 네, 그리고 특히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의 이 주택담보대출 있지 않습니까? 모기지율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30년 고정 모기지율이 거의 7%거든요. 네, 6.95% 정도인가? 네, 그래요. 네, 거의 7%이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모기지 신청하는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30년 고정, 네, 이 모기지율이 6.95% 정도가 되면서 모기지 신청 건수가 4.5% 정도 내려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25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9월달 이 주택 착공 건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8.1%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부동산 경기는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모기지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면은 이 미국에서는 이 모기지를 통해 가지고 집을 사는데 이렇게 집을 사는 것에 대해 가지고 먼슬리 페이먼트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예전에 한 3,000달러 했던 게 이제는 뭐 4,000달러, 5,000달러까지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 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미국의 경기가 좀 불안불안하다라고 하면서 골드만삭스 CEO는 아마도 이 경기 침체가 조만간 올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신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신용 평가 업체인 피치 있지 않습니까? 피치에서는 전 세계가 내년 봄쯤에 경기 침체를 맞이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초가 이제 곧 아닙니까? 한 3달 앞으로 남았는데 3달 뒤에 아마도 이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넷플릭스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에서 깜짝 실적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지난 3분기 있지 않습니까? 지난 3분기에 구독자 수가 멤버십 가입자 수가 241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나게 구독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지역에서만 145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가입자 수가 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한국 컨텐츠 있지 않습니까? K 컨텐츠 우용 있지 않습니까? 우용의 드라마나 아니면은 수리남 이런 이제 K 컨텐츠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가입자 수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어제 이렇게 장외 거래 있지 않습니까? 장외 거래 때 15% 정도 이렇게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넷플릭스는 잘 오르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내년 초부터 아마도 이렇게 계정을 공유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단속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단속을 하고, 그리고 요금도 이제 추가 요금을 이렇게 또 단행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떨어질지 아니면 계속해서 오를지, 수입은 계속 늘어날지, 그런 것들을 아마도 내년 초에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계속해 가지고 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해고를 하고 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28% 정도가 빠졌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계속해서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이 자율주행급 이런 이 오토파일럿 같은 것들을 잘 쓰지 않습니까? 에이다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반자율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4개월 동안 미국 내에서 11건의 사망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1건의 사망 사고 중에서 10건이나 테슬라의 자동차에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테슬라 자동차를 가지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오토파일럿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조심해 주시고요. 오토파일럿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에다가 자신의 목숨을 맡기지 말아 주시고요. 꼭 핸들을 손 잡고 가시면서 전방 주시 잘 하시면서 위험한 상황에서는 꼭 핸들 잡고 이렇게 운전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토파일럿 너무 맹신하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많은 사망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11건이나 에이다스 때문에 이 오토파일럿 시스템 때문에 사망 사고가 일어났고, 그 중에 10건이나 11건에서 10건이나 테슬라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당연히 오토파일럿이 에이다스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 자동차들 중에서 이 에이다스는 단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자동차를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저번 주 정도에 특별판 이 향수를 팔지 않았습니까? 무슨 burnt hair, 이 머리카락 탄 향수, 요거 이 남자 향수를 한 병에 $100씩 팔게 되면서 일주일 동안 28,000병 정도를 팔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1,300여 병 정도만 남았다고 하네요. 이것은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에 날리면서 아마도 벌써 다 팔리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머리 탄 냄새가 나는 그런 향수를 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이런 거 잘해가지고 또 쏠쏠이 이렇게 용돈벌이를 하지 않나,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이폰 14이 나오게 되면서 이 아이폰 14 기본형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아이폰 14이랑 그리고 아이폰 14 맥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형의 아이폰 14의 지금 판매가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하면서 이 아이폰 14의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지금 수요가 아이폰 14 프로로 모두 다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 14이 아이폰 13이랑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프로는 그나마 조금 바뀐 게 있는데, 아이폰 14는 아이폰 13이랑 똑같은 프로세스 칩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바뀐 것도 거의 없습니다. 외관적으로도 거의 똑같고,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폰 14 사는 대신에 돈을 조금 더 해가지고 아이폰 프로를 지금 더 이렇게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애플에서 깜짝 이 아이패드 신제품을 공개를 했죠. 아이패드 신제품을 이렇게 두 가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기본형 모델을 하나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패드 프로 다음 세대 모델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패드 기본형 모델이 예전에 쓰던 이 아이패드 에어 모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좀 재활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제품을 내놨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아이패드 10세대가 나오게 되면서 가격이 또 한 $120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는 이 기본형 아이패드가 $450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세대인 이 아이패드 9세대도 계속해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모델 이 아이패드 프로는 가격은 이제 똑같지만 이제 프로세서를 이 M2 있지 않습니까? 애플 실리콘 M2를 탑재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또 빨라지게 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아이패드 신제품 두 개가 어제 또 출시가 됐다고 하고, 그리고 오는 26일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더는 지금부터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N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N달러 환율이 149엔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조만간 150엔을 돌파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저금리, 제로금리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돈을 계속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N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3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지금 주택 차압 있지 않습니까? 주택 차압이 전년도와 비교를 해가지고 2배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주택 차압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 얼어붙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 전략 비축유, 요것을 이제 또 추가 방출을 하게 되면서 유가는 또 조금 내려갔다고 합니다. 3% 정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유가는 80달러 초반대로 이렇게 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